A컷TV의 A컷입니다. 최근 여곡성을 보고 심리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과연 어떤 영화를 통해 다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영화를 찾던 와중 2018년 개봉 네이버 네티즌 평점 9.33을 받고 있는 일본 공포 스릴러 영화 작년 겨울 너와 이별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본 영화의 트렌드가 제목으로는 도저히 내용이 추측되지 않아 불안해하며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여곡성으로 다친 마음은 다 치료되고 상당히 사이다 같은 반전을 느끼게까지 해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침 튀기면서 칭찬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줄거리 소개는 감상평을 위한 소개니 감상평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빗소리와 함께 시각장애인인 요시오카 아키코가 편지를 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고 그녀는 불타는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 결국 아키코는 화재로 죽게 되고 죽어가는 아키코를 바라만 보고 있던 기아라자카 유다이는 납치 및 살인죄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누나 기아라자카 아카리의 조언으로 당시 아키코와는 납치가 아닌 합의된 모델로서의 촬영이었으며 촬영 준비 중 세트장의 양초가 쓰러져 불이 발생하였고 구하려 하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유다이는 납치 및 살인의 용의자에서 유기치사죄로 기소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맙니다. 영화는 제2장이라는 말과 함께 프리랜서 작가 야쿠모 쿄스케와 한 잡지사의 편집부장 고바야시 요시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야쿠모는 앞서 말한 작년 9월에 발생한 맹인 모델 화재 살인 사건을 주제로 잡지에 투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편집부장 고바야시는 당시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으며 당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치부했던 언론사들은 현재는 반대로 고소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편집장은 편집부장 고바야시의 진중한 편집 방침 덕에 고소당하지 않고 잘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쿠모는 당시 맹인 모델이 불타며 죽어가는 사진이 분명 기아라자카 유다이에게 있으며 이를 발견하여 그의 유죄를 다시 입증해 보겠다며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의 의지를 확인한 편집장과 부장은 유다이의 취재를 해보라며 승인합니다. 야쿠모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드디어 유다이의 집이자 작업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쿠모는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고 유다이 당신에 관련된 책을 쓰려 한다며 취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유다이는 그 역시 일반 다른 취재 기자들과 하나로 보며 무시하려 하지만 야쿠모의 맹인 모델이 불타는 사진을 가지고 있죠 라는 도발에 그런 건 없다고 대답하지만 그에게 흥미를 느끼고 취재를 허락합니다. 야쿠모는 유다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인정받은 검은 나비 사진의 나비 수집가인 오자키 에이사쿠. 그는 5년 전 유다이를 알게 되었고 그가 수집되어 있는 나비를 보자마자 나비 사육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비 무리 속에서 몇 시간이나 미친 사람처럼 셔터를 누르고 실신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그가 두려워져 관계를 끊었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이의 고등학교 동창인 카타니 다모츠. 그는 유다이 본인은 맹인 모델을 감금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지만 분명 감금했을 거라면서 야쿠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창시절 유다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꼬셔 집에 데려간 후 사흘 동안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의 유다이를 남의 것, 남의 여자를 항상 탐내는 아이였다며 회상하고 마지막으로 유다이와 아키코가 근친상간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장면을 보았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증언을 마칩니다. 세 번째는 유다이와 아키코가 어린 시절 한 강도가 집안에 침입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죽이고 유다이와 아키코의 복부를 찌른 후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사건을 맡았던 은퇴한 형사였습니다. 당시 용의자도 없었던 사건은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였습니다. 야쿠모는 혹시 아카리와 유다이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자 형사는 격분하면서 자신도 의심은 해보았지만 그들은 당시 10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으며 그들의 복부에 난 상처는 분명 170cm 이상의 성인이 찌른 상처라 말하면서 묵살됩니다. 어느 날 야외 촬영 중 야쿠모의 약혼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10월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이는 야쿠모에게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과 취미 등을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쿠모에게 취조 같은 취재를 당하던 유다이가 이번엔 반대로 야쿠모의 여자친구를 취재하듯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야쿠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유다이의 취재를 위해 집중하고 싶고 결혼을 미루자는 야쿠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다이. 과거 동창의 증언과 같이 그는 남의 여자에게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무언가 캐내려는 듯 압박하는 야쿠모의 여자친구는 유다이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결국 유다이는 야쿠모의 여자친구에게 모델을 부탁하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쿠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SNS를 통해 유다이의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다이의 집을 찾아가 보지만 이미 야쿠모에게 화가 나 있던 여자친구는 야쿠모의 노력에도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화는 제3장이란 글귀와 함께 야쿠모와 고바야시의 통화로 일주일째 야쿠모의 여자친구가 유다이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바야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급하게 야쿠모가 있는 유다이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비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내리고 있고 고바야시가 유다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정문을 타넘고 있는 야쿠모와 새빨간 불길이 유다이의 집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바야시와 야쿠모가 유다이의 작업실로 뛰어들어가고 그들의 눈앞에는 의자의 수갑으로 손이 묶인 채 불타고 있는 시체와 미친 듯이 웃으며 불타는 시체를 짓고 있는 유다이였습니다. 메인 모델의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이는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고 구속 수감되고 맙니다. 야쿠모와 고바야시는 불타버린 시체에서 약혼 반지를 발견하고 야쿠모는 슬픔을 넘어서 분노한 목소리로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고바야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유다이에 대한 원고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과연 야쿠모는 유다이의 범행에 대한 원고와 더불어 여자친구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에서 제2장과 3장만이 나왔는데 과연 1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 속에서 하나씩 맞춰가는 퍼즐같이 사건을 풀어내가는 일본 공포 스릴러 영화 작년 겨울 너와 이별입니다. 영화 작년 겨울 너와 이별은 최근 리뷰하였던 유전이 오컬트 장르의 수작이었다면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에서의 수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진행 방식은 영화 고백과 같이 전형적인 일본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잔잔하고 차분하게 시작된 영화와 처음에는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퍼즐같이 하나씩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전개로 인해 다소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중반 이후부터 최소 3번 이상의 반전을 위한 준비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줄거리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영화의 반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설픈 영화 같았으면 저 내용만으로도 영화 한 편을 대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이 정도의 줄거리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상의 내용부터 단 하나라도 오픈될 시 영화의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 이 정도만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영화 시작부터 의심을 품은 채 저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나름 반전을 예측하였는데 그 예측한 반전의 결말에 또 반전을 선사해주는 걸 보고 매우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 일본 영화들이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재미에 빠져 과거 일본 영화의 수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영화같이 일본 영화의 특징인 서정적인 흐름 위에 기발한 스토리를 살리는 이런 영화들이 다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꺼져가는 일본 공포영화에서 단비 같았던 영화. 오늘은 여기까지. 뿅.